그 다음 질문은 이제 뭐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분이 미국에 있는 아들 걱정을 하시는데 요지는 뭐냐면 페널티와 텍스가 굉장히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뽑았습니다. 캐시 리 님의 질문인데요. 앞에 거 이제 좀 놔두고 앞에 질문이 기니까 뒤에 것만 읽어보면 나중에 어떤 텍스를 지불할지라도 401k나 IRA, 특별히 이제 라스라고 쓰셨어요. 라스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아들이 돈을 쓰기 전에 적립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런데 페널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게 세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페널티가 엄청 무섭고 많다. 그래서 세금과 페널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단 세금은 어디에 붙는 거예요? 페널티부터 먼저 설명하는 게 그럴까요? 그죠? 무서운데? 텍스랑 페널티랑 단어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지. 텍스는 텍스고 페널티는 페널티죠, 그죠? 그러니까 페널티는 텍스가 아닌 거지, 그죠? 근데 이제 나이에 이게 근데 이분이 찾으면 페널티가 생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가? 그렇죠. 401k를 찾으면 그러니까 나이가 되기 전에 응. 401k를 찾으면 응. 라스도 페널티를 내느냐? 네. 세금은 이미 낸 거잖아. 그렇지, 페널티를 내는데 음. 잘한 것에 대한 페널티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 영상에서 말을 했어요. 401k 편에서 원금의 10%이 아니고 수익에 대해서 10%을 맞아요. 페널티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페널티가 굉장히 무섭긴 한데 수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났으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원금이 10만 불인데 수익이 20만 불이 났어. 시장이 좋아서. 그렇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수익에 대한 10%니까 그렇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찾아야 될 나이가 되기 전에 찾을 경우에 그렇죠. 59.5세가 되기 전에 찾으면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라스가 아니고 트레디셔널로 붙고 계셨으면 텍스도 역시 내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반통 나는 거예요. 반조각. 그렇지. 텍스를 내야 텍스 되면. 내고. IRA, 트래디셔널 IRA는 나이가 되기 전에 찾으면 반토막 나요. 근데 이제 라스 IRA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페널티만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페널티만 내시면 되죠. 네. 그리고 페널티는 수익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왜냐면 헷갈리시는 분이 꽤 여러 분 계셔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시 리께서 그걸 하고 나서 궁금해지셔서 IRA하고 401k를 막 찾아보셨어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하셨는데 라스 IRA는 싱글일 경우 인컴이 14만 4천 불 미만이어야만 불 수 있네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입하면 안 되는 거를 불입한 거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드님이 아마 연봉이 14만 4천 불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싱글일 경우에는 12만 9천부터 페이즈 아웃이 시작돼. 그러니까 12만 9천에서 14만 4천, 14만 4천이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못 는다는 얘기지. 절대. 그러니까 늘 수는 되게. 그렇지. 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2만 9천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잖아요. 14만 4천이 되면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돈을 넣었잖아 모르고 브로커 딜러는 이런 걸 확인해 주지 않아요. 당신이 뭐 인컴이 이렇게 되니까 더요, 막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어드바이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좀 잘 아는 어드바이저가 좋은 거가 뭐냐면 이걸 넣으려고 하면 그래요? 이것저것 확인을 해줄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어드바이저가 없거나 이제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져가면 다 모르는 거지. 넣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14만 4천이 되는데 사실 라스를 넣지 말아야 했는데 넣었어. 그러면 그 해부터 페널티가 6% 발생하는 거예요. 원금에 대한 6%. 그렇지. 넣은 금액에. 5천을 넣었으면 5, 6이 3에 300불이 페널티야. 이 돈을 뺄 때까지. 매년. 그럼 빨리 빼면 그냥 그 6%만 그 해 안에 빼면 되죠. 텍스 보고하기 전에. 그러니까 액세스 어마운트를 빼셔야 되고 거기서 발생한 이자가 있으면 그것도 빼야 되고 이거를 또 분명히 말을 해서 돈을 뺀 다음에 이제 텍스 보고할 때도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라스라고 했는데 트레디셔널 IRA도 가입 못 하는 거야? 트레디셔널 IRA도 못했는데 트레디셔널 IRA는 그 threshold가 더 낮아요. 아하하하하.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401k를 하는데 employer sponsored like
리타이먼을 하는데 트래디셔널 IRA 했어요. 그러면 그 트레시홀드가 훨씬 낮아서 텍스 디덕션을 못 받게 되는 거지. 401k가 없으면 없으면 이제 넣을 수 있죠, 트래디셔널 IRA. 근데 난 좀 웃긴다 이거. 왜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해서 은행 쪽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돼 있냐면 돈이 입금이 딱 되면 거기에 더 이상 더 많이 넣거나 적게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얼럿을 줘서 더 못 들어가게 하고 만들거든. 근데 왜 이거는 그런 게 없지? 이것도 그렇게 셋업해 놓을 수 있지만 얘는 다른 데 하잖아. 401k는 여기 있고 이거 지금 6,000은 딴 데다 넣잖아. 본인이 따로 들었어.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어드바이저를 이제 이용을 하면 어드바이저는 브로커 딜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반 이제 다른 저기 펀드 컴퍼니로 가기 전에 미리 이거를 봐요. 베리파이를 하고 베리파이를 넣어준다. 이 사람이 우리가 다 적게 돼 있어. 진짜 뭐 한 달에 500불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꾸며야 하는 서류는 똑같아요. 이따만한 이걸 하는데 뭐 인컴이 얼마냐, 401k는 있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넣으면 거기에서 이제 얼럿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드바이저가 해주는 일이지.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가서 뭐 어떤 플랫폼 찾아가서 자기가 하면 아무도 체크 안 해주지. 체크업 안 하고 그럼 그냥 들어가서 페널티 내야 되는 상황이 자기가 된다는 페널티 거지. 내는지도 모르는 거지. 내는지도 모르겠네 그래 정말. 그래서 나중에 이슈가 되면 이슈가 되면 이거 왜 뭐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분이 이제 캐슬리 씨의 아드님이 아직 first year 한 번밖에 넣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 왜냐하면 텍스 신고를 할 때 모를 리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알게 되겠지. 이벤츄얼리는. 이게 보통 이 라스나 이런 그 어떤 1099R 말고 그냥 보통 이제 informational tax return은 5월 달쯤에 이슈가 돼요. 그래서 모를 수도 있어. 그러면 나중에 아니 하지만 세컨 이어가 돼도 또 모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때는 알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CPA한테 그걸 가져가면 CPA가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텍스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트래디셔널 CPA 이런 걸 보고 뭐가 이제 텍스 보고를 할 것 같으면 하지만 그걸 전혀 갖고 오지 않거나 말을 안 하거나 뭐 할 수 없지. 그럼 누락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말을 했어.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 IRA 있으세요? 뭐 이래서 말을 했어. 그럼 CPA가 IRA를 하시면 안 되는데 하셨네요. 빨리 찾으세요. 라고 말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주지 않는 회계사분들이 많죠. 와우. 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다 모든 회계사분들은 회계사가 그게 다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 그분들이 잡이 아니에요, 그게. 그걸 모르는 회계사들도 많을 텐데. 와우. 그러니까 충격. 그거는 많이 접해서 이슈가 되면 말씀을 해주겠지만 그거를 그 회계사분들이 잡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야. 그거는 어드바이저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거고 갖고 온 것에 대해서 텍스 보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갖고 왔는데 회계사분들이 뭐 시간이 많고서 리뷰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많고.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건 뭐 다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 텍스 보고에 필요한 폼을 넣는 그러니까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거기다가 다 끼워놔. 무조건 이거는 내년에 텍스 파일 할 때 회계사가 갖고 오라고 그럴 것 같아 하면 무조건 거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그러면 갖다 그것만 드려.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그 다음에 저는 이분의 그 퀘스천이 다른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뽑았는데 뭐냐면 59세 트래디셔널 IRA를 시작하셨대요. 59세 반부터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특이한데 인컴으로 잡히면 나중에 SSA에 이게 더해서 인컴이 올라가나요? 그래서 이분은 SSA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조기 은퇴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IRA를 59세에 시작을 하신 거야. 트래디셔널 IRA.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IRA를 찾는 애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나요? IRA는 텍스만 내고 일해서 번 돈이 아니니 인컴하고는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컴이 되죠. IRA나 모든 리타이먼트 인컴은 ordinary income으로 간주가 돼요. ordinary income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 해에 내 텍스 브레이크가 풀리 적용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내 인컴이 다 더해져서 돈을 찾을 때 이게 인컴으로 잡히는 거예요. 트래디셔널 IRA라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 그 얘기는 찾는 시점에서 내가 세금을 내는 인컴을 만들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분처럼
건강이 좋지 않아서 조기 은퇴를 하고 SSA를 받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려고 하면 안 하시는 게 낫죠. 안 하시는 게 낫지. 그리고 59세에 사실 시작을 하셨으면 몇 년 동안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얼리 리타이어가 시작되는 나이가 언니 몇 살이에요? 62? 그렇지. 그러면 59세부터 3년? 62세까지 3년을 7,000불씩 넣으셨다고 하면 2만 1,000불이잖아. 그 2만 1,000불이 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줄까? 메디케어는 메디케이드. 지금 메디케이드라고 하지만 메디케어를 받아야 메디케이드를 자유롭게 받으시니까 어차피 65살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렇게 많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것부터 미리미리 찾아 쓰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도 문제는 그럴 것 뭐냐면 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벌써 메릿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메릿이 없다는 게 뭐냐면 IRA를 계속 돈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 이분은- 빨리 찾아 쓰시는 게 SSA든 메디케이든 이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생기시는 거죠. 65세가 지나고 나서라도 67세쯤에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돈을 다 써서 없어져 없어져요. 버렸으면. 근데 이제 아마 이분은 59살 때 트래디셔널 IRA에 넣으신 이유가 혹시 오바마 케어 같은 거 할 그럴 때 수도 인컴을 있지.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럴 수 넣으시지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러면 넣을 만한 거지. 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메릿이 생기셨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조기 은퇴하시고 65세까지 오바마 케어를 지금 보면은 뭐 인컴이 별로 안 잡히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니까 65세까지는 오바마 케어를 유지를 하시고 65세 이후에 메디케이드나 SSA를 가능하게 만들려면 될 수 있으면 수입이 작아야 되니까 IRA는 어쨌든 찾아서 쓰시는 게 좋고 차라리 오바마 케어를 조금 더 돈을 넣는 게 난 거지. 그렇죠. 그동안 메릿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오바마 케어 인컴을 줄여서 잡았으면 진짜 필요한 게 메디케이드다. 그러면 65세에 메디케이드든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시점까지에 그 매년 넣어야 되는 그 오바마 케어 자기가 돈 넣어야 되는 거를 조금 더 넣더라도 IRA를 없애시고 텍스 신고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지. 뭐 안 그러면 메디케어를 받기 시작할 때 이제 일을 그만하시고 그 일은 얼리 리타이어 하신다고 예, 하셨으니까. 예. 그때는 그렇게 또 되면- 인컴이 없겠나 봐. 62세부터는 예. 없어. 그러니까 인컴 없으면 어차피 붙지도 못해. 그럼 요게 IRA. 다겠네요. 뭐. 요게 다야. 예, 요게 어. 다. 그러니까 이 IRA는 빨리 찾아서 쓰시는 거를 권해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수음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다른 자산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시려고 하면 어드바이저를 만나서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모든 상황. 예,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다이언리 님은 특별히 근데 SSA나 메디케이드를 고려하실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자산을 줄여 놓으시는 게 방법이고 분명한 건 IRA는 인컴으로 잡힙니다. 자, 그다음에 휴찬님. 이분은 트래디셔널 IRA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72세가 되어 R&D를 1년에 9,700불씩 찾으라고 하나 봐요. 그런데 세금 내야 되나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IRA는 프리텍스 달라. 그러니까 내가 텍스를 내지 않은 돈이니까 찾을 때 텍스가 발생하지만 그 해에 텍스 브레이킷이 낮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텍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out of pocket,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텍스를 내야 돼요. 그 상황은 안 되실 확률이 많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9,700불밖에 수입이 없어. 트래디셔널 IRA로 내가 찾는 9,700불밖에 수입이 없으면 안 내시죠. 그런데 다른 데서 20만 불이 있어. 그래서 20만 9,700불이야. 그러면 20만 9,700불에 대해서 텍스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20만 불에 대해서 내시는 게 아니라. 그럼 72살? 네. 72살이 됐을 때 얼마까지가 텍스를 안 내게 되는 액수예요? 인컴이? 조지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조지아는 저번에 6만 5천, 6만 5천. 5천. 그러니까 6만 5천까지는 이제 이그잼트를 해주고, 네. 그러니까 페더럴은 그런 금액이 없고, 네, 스테이트는 페더럴에서는 보통 이제 RMD는 트래디셔널 IRA니까 여기에 보통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더해지지. 그렇지. 보통 그렇지.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인컴은 부부가 3만 얼마가 넘으면 소셜 시큐리티 인컴 자체도 텍스를 내야 돼. 음. 그러니까 이제 텍스가 발생하시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9,700불에 대해서는 무조건 텍스가 붙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텍스 브라켓에 따라서 그렇죠. 퍼센트가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수입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거를 알려주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꼭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이분은 Child Roth IRA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컨셉은 아이가 돈을 벌어서 텍스를 떼고 난 인컴을 집어넣어서 연간 6,000불 이하로 컨트리뷰트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가 2살, 3살 때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돼서요. 차일드 로스 IRA를 열려면 아이가 돈을 번다는 서류가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필요한가요? 부모가 그냥 18살 이전까지 넣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이스가 말하면 대답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일단 먼저 대답하겠어요. 예, 서류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 당연히 필요하죠. 아이가 돈을 벌었다는 뭐 W2든 1099이든 뭔가가 필요한데 제가 이 질문을 여기서 하기 전에 조이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몇 살 때부터 돈을 벌 수 있어? 몇 살 때부터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빵살부터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돈을 벌면 그 아이 앞으로 W2나 1099이 발행된대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조이스가 아역 배우를 딱 찝더라고요. 그럼요. 남양 밀크. 그러니까 맞아. 태어난 병원 선전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유아실 어. 뭐 이런. 태어난 날부터 돈을 벌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궁금해서 그러면 그걸 왜 부모 이름으로 돈을 안 주고 아이 이름으로 줘? 그랬더니 당연히 아이가 벌었으니까 아이 이름으로 주는데 사인만 부모가 하지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차일드 라스 IRA가 뭔지 이제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제 기본은 애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았다는 거야. 그 있잖아 우리 그 크리스마스 때 하는 애 홈얼런. 어머, 그 얼마나 싸웠어 나중에 부모들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아이가 어릴 때는 어떤 거를 만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만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부모들이 악용을 많이 하죠.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뭐 그 여자들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뭐 주네 안 주네하고 싸웠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벌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텍스로 공제를 받자고 우리가 이제 프라드를 범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legitimately 일을 했어야 해요. 진짜 일을 해야 된다고. 일도 안 했는데 우리 아이가 일했어요 하고 애 앞으로 차일드 라사를 넣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예,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이런 거 우리가 third party를 위해서 일하잖아. 이런 게 뭐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뭔가를 이슈해 주니까 이거는 verify 할 필요가 없지만 이 퀘스천이 많이 나오는 거는 언제냐면 부모들이 회사를 갖고 있어. 그렇지. 당연히 그렇겠지.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maximize 어떤 tax implication을 maximize 하려고 하면 회사의 형태는 sole prop이던가 single member LLC던가 partnership이어야 돼요. 이제 corporation은 좀 다른 캐러고리로 들어가고 다르게 이제 정의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걸 갖고 있어, sole prop이든지 내가 single member LLC예요. 이렇게 혹은 파트너십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한테 내가 용돈을 줘야 되잖아. 용돈 주는 셈 치고 일을 걔가 해야 되겠죠. 일을 하고 우리 퍼스널 그 텍스를 보고해야 되는 미니멈 어마운트가 있잖아. In other words, 그 스탠다드 디덕션이 있잖아. 그 밑으로만 주면 텍스가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10,000불을 줘.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0불을 줘. 그러면 애한테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10,000불을 주고 6,000불을 애한테 라스 IRA로 넣을 수 있다는 거네. 그렇지. 그 라스 IRA는 돈은 뭐 내가 줘서도 되고 모두 상관없지만 돈은 벌었어야 하고. 2살짜리를 그렇지. 근데 병 주고 약 주네 지금. 그렇죠. 됐다 안 됐다 지금. 안 된다고 그랬다가 지금 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네. 그러니까 이제 legit 해야 된다는 거지. 나 이건 뭔지 알 것 같은 게 이제 엄마가 그 인터넷으로
조그만 그 뭐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 요새 인스타그램에서도 하고 뭐 해서 애기 옷 입혀갖고 사진 찍고. 그래 뜨개질을 해서 엄마가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자기 애기한테 이렇게 뜨개질 모자 딱 씌워서 했어. 그게 애기 모델이잖아. 모델료를 줘야지. 근데 엄마가 대박이 난 거야. 그래갖고 막 몇십만 불을 벌었어, 그 모자로. 그러면 아기한테 모델료를 주는 거지, 10,000불을. 그러면 아기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어, 태어난 지. 그래도 걔가 10,000불을 벌어서 텍스를 안 내지, 10,000불이면 자기 말대로. 그리고 6,000불은 라스 IRA. 왜냐면은 세금을 미리 내는 거로 하면은 엄청 좋은 거잖아. 얘가 지금 현재 그 뭐 세금 브라켓이 완전히 빵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6,000불을 애한테 넣어주고 애가 2살이 됐어도 이제 뜨개질을 넣어주고. 하고 그래서 18살 때까지 엄마가 만든 코트 입고 사진을 찍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청소 일을 하는 회사야. 근데 애가 청소를 도와줬다 2살.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 안 되지. 근데 그리고 네, 이제 맞아. 또 한 가지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차일드 레이버 러가 있어요. 오, 그래서 그거를 각 스테이트마다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앵벌이. 10살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10살이 앵벌이는 됐어도 안 돼요. 10살이 됐어도 청소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네. 그렇지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애가 할 수 있는 그건 굉장히 일이 큰 있고 거네. 애가 아.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지.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고. 칼리지 가는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FAFSA를 신청해서 얘네가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IRA를 이게 갖고 있으면. 인컴이지. 그러니까 얘가 일학과나 이런 텍스 보고 한 거 이런 거가 다 이제 합쳐질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어. 사립학교를 보내려면 또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게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하나만 생각해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한테 6,000불씩 10년을 만들어 줬어. 그러면은 6만 불이야. 그런데 페프사를 신청하려고 보니까 6만 불 때문에 안 돼. 근데 페프사는 얼마야? 4년간 20만 불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6만 불 대 20만 불 이런 거를 다 생각을 넓게 해보시고 결정을 해야지 당장 요거 해주면 좋겠다. 요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음을 하셨으니까 대답을 했지만 다시 들어가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이런 텍스 플래닝이나 이런 플래닝을 한다는 거는 이게 좀 광범위하게 해야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컨설팅을 하셔야 돼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얘기. 결론은 그냥 부모인 제가 18세 이전까지 그냥 넣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삐뱅